행복한 채굴림.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채소 과일식으로 유명한 조승우 원장의 책입니다. 저자는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간상동맥 질환으로 삶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자연 치유의 힘을 깨닫고 이를 실천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현대인의 건강 문제와 비만의 근본 원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비만과 질병의 원인은 우리가 섭취하는 가공된 음식과 노폐물에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자연 상태에서 제공되는 산 음식, 즉 가공하지 않은 채소와 과일, 무첨가 주스를 먹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구상의 야생 동물들은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며 이로 인해 비만이나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매일 3,3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또 새로운 세포가 생성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노폐물이 몸에서 적절히 배출되지 않으면 독성 노폐물이 쌓여 비만과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지방의 독소를 저장하고 수분을 끌어모아 생명을 유지하려 하지만 이는 곧 건강 악화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저자 본인은 심각한 심장병 진단을 받고도 병원 치료로는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식단을 실천한 결과 체중이 80kg에서 62kg으로 줄었고 심장병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럼 책 내용의 일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한약사가 꿈은 아니었습니다. 20대 때 첫 직장인 은행원을 시작으로 정말 열심히 영업을 했고 야근과 야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은행에서 돈을 만지다 보니 그럼 나도 한번 돈을 더 만져볼까? 이런 욕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바로 커피 사업이었습니다. 로부스타, 예가체프 등 각종 커피를 직접 맛보고 시음하고 로스팅까지 하면서 저만의 다이어트 커피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커피 사업이 어느새 정점에 이르던 순간 몸무게가 80kg이 넘어가면서 극심한 심장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한민국의 보통 남자들처럼 빵과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먹었고 돈가스와 소세지와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살이 찌면서 불면증,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에 몸에서 신호를 주고 있었던 것을 제가 무시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화제와 진통제를 털어 넣었습니다. 근육통이 있을 때는 병원에 가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더 일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스스로 세뇌시키고 합리화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마른 편이었습니다. 밭에서 가져온 것들을 어머니가 밥상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 등도 먹었고 나물이나 밥을 먹는 정도였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공장 음식을 밥상에 올려놓지 않는 현명하신 어머니 덕분에 건강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심장이 쥐어짜는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아가자 의사는 심장 혈관이 점점 막혀가는 간상동맥 질환 초기 증세라고 했습니다. 간상동맥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결국에 막히게 되는 것이 간상동맥 질환입니다. 일종의 동맥경화였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이 심장병 중 30%가 증세도 없이 사망하는 돌연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자기가 무슨 병인 줄도 모르고 갑자기 사망한다는 말입니다. 골든타임 4시간 내에 응급실에 온다고 해도 10%는 무조건 사망입니다. 미국인 사망 원인 1위이고 한국인 사망 원인 2위가 무시무시한 심장병입니다. 저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 혈관 조영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관 조영술이란 방사선을 이용해 혈관을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의사가 외부에서 지름 2mm 이하의 가는 나일론 재질의 카테터를 혈관으로 삽입한 후 조영제라는 약물을 주사해 얻어지는 영상을 통해 혈관에 막힌 정도를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고통이 끔찍해서 다시는 받고 싶지 않은 검사였습니다. 그 이후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먹었으나 먹을수록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국 늦은 나이에 약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서야 스타딘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 때문에 섬유 근육통을 비롯한 각종 부작용으로 고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겪어보고 나서야 절대 병원과 약물은 질병을 완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모든 사업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가 요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건강 공부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인간은 뚱뚱해지고 질병에 걸리는 것일까? 여기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많은 책을 읽었고 또 저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씩 실천해 보았습니다. 고기를 마음껏 먹으라면 그렇게 했고 방탄 커피를 마시라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살도 빠지지 않고 질병도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호모 사피엔스는 무엇을 먹도록 설계된 동물인가라는 명제에 대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왜 야생동물은 비만과 질병이 없는가라는 명제에 대한 책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주의 법칙을 그대로 빼닮은 소우주이므로 우리 몸이 아무리 복잡하다고 해도 결국 자연의 법칙에 비춰보면 거울처럼 보인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결국 살아있는 인간은 살아있는 식물을 먹어야 하는 동물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죽은 음식을 버리고 산 음식을 먹으면 비만과 질병에서 해방된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냉장고 안의 모든 공장 음식, 가공육, 우유, 생선, 계란, 빵, 과자 등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채소, 과일식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건이나 채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산 음식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채소와 과일과 무첨가 주스를 주식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2주 만에 통증이 멈추었으며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80kg의 몸을 끌고 다니느라 힘들었는데 서서히 62kg까지 내려왔습니다. 자연에서 가져와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먹었으니 당연히 부작용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후 10년 동안 아직도 177cm에 62kg 그 몸무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병원 근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동양의학에서 식약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과 약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듯 음식으로 치료하는 것을 식시라 하고 음식으로 치료하는 의사를 식의라고 불렀습니다. 서양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서약하고 의사가 된 수많은 이가 선서가 끝나고 난 뒤 돌아서자마자 자기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약으로 삼게 하지 않고 독한 약물을 음식처럼 먹이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약물과 친구처럼 지내라는 말까지 합니다. 병원 속에 갇힌 의사들은 음식부터 바꿔셔야 한다고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만사가 귀찮다는 듯 3분 만에 끝냅니다. 컴퓨터에 나타난 그래프와 결과지를 보고 그 유명한 3분 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하면 그뿐입니다. 저는 지금 의사를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상업자본주의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자를 병을 치료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돈을 버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빨리 끝내고 다음 환자를 봐야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의사들과 의료 시스템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증상을 완화시켜야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아파서 못 살겠다라고 병원에 온 사람에게 아파야 낫는다는 통증의 원리를 말한다거나 통증을 참았다가 통증이 가시면 음식과 생활을 이렇게 바꾸세요 말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입니다. 1차, 2차 수술을 나중에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당장 디스크 수술을 하고 진통제를 듬뿍 선물해야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 한약국 이름이 예방원입니다만 예방은 사실 경제적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의사들에게 동기부여가 전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의료 시스템의 이의를 제기하는 참 의사들의 고충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히포크라테스 아버지의 뜻대로 음식으로 치료하려 치면 각종 공격이 쏟아집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은 그 공격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신장투석 환자의 경우 칼륨 수치가 높으니 채소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과일을 먹으면 당 수치가 올라서 안 된다라고 합니다. 사과 한 쪽, 배 한 개 이상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기상천외하고 비과학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하얀 가운을 입은 전문가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청진기를 어깨에 걸치고 나와서 과일과 채소는 섞어 먹지 말라는 말까지 합니다. 심지어 사과와 고구마와 바나나는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고까지 말합니다. 대학에서 영양학을 거의 배운 적이 없는 의사의 훈계에 몇 푼의 교통비를 받고 방송국 의자에 걸터 앉은 아주머니들은 아하 그렇구나 하며 영혼 없는 나무 인형처럼 일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계 유수의 어떤 암센터에서도 암 환자들에게 채소와 과일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7년 연속 선정된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메이오 클리닉 다이어트로 명명하여 채소와 과일 이외의 간식은 일체 섭취하지 말라는 실형까지 내립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MD 앤더슨 암센터나 존스 홉킨스 의대나 메모리얼 슬론 캔터링 암센터와 같은 세계적인 암센터들은 모두 채소와 과일을 기본적으로 암 환자들에게 처방합니다. 열을 가하면 효소, 즉 생명이 죽기 때문인데요. 효소, 즉 생명이 살아있는 음식은 지구상에서 채소와 과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식후에 먹는 디저트가 아니라 몸의 내부를 청소하는 청소 음식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디저트로 먹으면 죽은 음식 뒤에 청소 음식이 들어가서 몸 안에서 발효와 부패가 일어납니다. 과일은 아무 제도 없이 식품회사와 제약회사들에 의해 기소되고 구속되고 징역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일과 채소는 무죄일 뿐만 아니라 비만과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장렬히 전사한 독립투사라고 검찰청과 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일나무는 자기의 열매인 과일을 호모사피엔스를 포함한 영장류들이 잘 먹도록 최대한 배려합니다. 바로 번식 때문입니다. 동물들의 배설을 통해 자기의 자식들인 씨앗을 멀리 번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면 동물들에게 이득이 있게 해야 합니다. 동물들이 열매를 먹은 후 힘이 나고 생명력을 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번식의 매개체인 동물들에게 해로운 것을 주면 동물들이 다시는 과일을 먹지 않게 됩니다. 과일나무의 번식도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현 인류를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는데요. 생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전자가 99.6% 동일한 침팬지가 과일과 어린 나뭇잎만 먹고 사는 것처럼 인류학자들은 우리가 700만 년 동안 채소와 과일을 주식으로 먹으며 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암연구기금에서는 최근 약 10년간 5,100만여 명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조사하여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수칙을 발표했는데요. 3위가 매일 400g의 채소를 먹을 것이었습니다. 2위는 무엇이었을까요? 1위는 정상 체중을 유지할 것, 2위는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할 것이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도 암 예방 수칙 10가지를 발표했는데 2위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을 것이었습니다. 1위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담배 연기도 피할 것이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식습관의 핵심은 채소 과일식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골고루 먹으라 해서 과일과 채소를 우선적으로 먹으라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뀌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채소 과일이 좋은 건 알겠는데 먹기 귀찮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7대3의 법칙으로 드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70%로 하고 30%를 일반식으로 드시라는 말입니다. 저 역시 7대3의 법칙을 실천하여 18kg을 감량하고 요요 없이 177cm에서 62kg에 날렵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2주만 해보셔도 기적을 경험하시라고 장담합니다. 네, 책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비만과 질병의 해결책은 복잡한 약물 치료가 아닌 간단한 자연식에서 찾을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그리고 무, 첨가 주스와 같은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인들도 스스로 자연 치유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한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이론이 진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채소와 과일의 섭취량을 늘린 이후부터 체중 감소는 물론 몸이 건강해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건강을 잃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